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평성택 재보궐선거에 나갔다가 3위로 낙선한 조국 전 대표. 자, 지난 17일 날 당대표를 떠나면 당대표의 마지막 일성을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도 모두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부산 북구, 경남, 대구시장 등에서 범민주진보 진영이 패배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돌이켜봐야지 다가올 28년 총선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자, 생뚱맞게 그 지나간 대선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자,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47.2%. 자, 저기 당선됐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서 당선됐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합당해주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대선에 나가서 완주하게 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 예. 사실 상당히 문제적인 발언이죠. 일단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등을 해서 낙선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본인의 허물을 돌아봐야 되는데 성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예. 거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이 SNS를 언제 올렸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엊그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등판해서 30분가량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촉법 평론가 등등 얘기했죠. 용역 평론가와 네. 같은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지금 명청대전의 국면에서 문조로 시작되는 그 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어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일시에 등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이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조국 전 대표도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명청대전은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 중심에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이런 이전 투구가 계속되면은 민심은 앞으로 여권으로부터 더 급격하게 떠나가게 될 겁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자숙을 해야 된다. 아직 6.3 지방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지났어요. 근데 계속 민주당에 답해라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과거 대선 결과를 올리면서 나 다음번에 나올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걸 올린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저 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예. 부분이 있어요.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를 포함시켰다면 이번 21대 대선 결과에 권영국 후보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권영국 후보가 0.98% 34만 표를 획득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과 합쳤을 때 49%가 아니라 50%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치적으로 그 비율을 좀 정확하게 예, 했어야 됐다라는 그러네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점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전대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 지금 저희 당 내에서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네. 통합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1월 달에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죠.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내상이 깊어 보입니다. 원래는 평택을이 아니라 부산 북갑에 출마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당내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저를 자꾸 거론하고 하던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저를 이용하는 노이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반윤 보수를 재건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뭐 부산시장 또 대구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먹방할 게 아니라 빨리 네. 창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묵해지는 게. 민주당은 제가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하면 아주 과묵해집니다. 그리고 조국 씨는 당신 진짜 군산, 안산 보내줄 거 하냐, 부산 나오라 이러면 과묵해집니다. 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조국 대표가 부산 출마를 원래 희망했었다. 근데 민주당이 부산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현산 부대변인 맞아요? 글쎄요, 뭐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장식 권한대행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대표였죠, 그 당시에는. 당 대표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보궐선거 지역 여러 군데가 있었죠. 그중에서 본인과 직접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곳은 누가 보더라도 부산 북갑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 북갑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종의 핑계를 댄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만약 부산 나갔다 치면 사실 평택을에서도 김용남, 유이동 그래도 저 3등 했잖아요. 그럼 부산 북갑 나가서 한동훈 의원과 붙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산 북갑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얻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였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와 함께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한동훈 후보와 함께 이번에 자웅을 겨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택갑에서 패배했을 때처럼 심지어 2등도 아니에요. 3등으로 패배했을 네. 때처럼 이런 정치적인 예상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결과도 제대로 도출된 게 없습니다. 과연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사실상 범여권 진영으로서 존속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의문시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또 결단을 내려서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것이 적절했겠죠. 이제 와서 예. 이것을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에 30초만 드릴게요. 네. 조국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올리고 있는 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조국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거를 지금 자인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일단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열리는 것인데 지금 조국 대표가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돼 버렸어요. 본인이 안 나가면 인해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게 우리 함께해, 같이 하자. 우리 옛날에 나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그거 책임져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 10가지 주제 다 짚어봤고요.